안녕하세요. 제이슨 유단의 류청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로터스 에미라 V6 퍼스트 에디션 자동 변속기 모델입니다. 에미라의 스타일은 아주 날렵하고 매력있습니다. 전형적인 투도어 미드엔진 쿠페의 낮고 넓은 차체에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실루엣을 지니고 있죠. 쐐기 모양의 앞부분, 가는 헤드램프, 차체 곳곳에 공기 역학적 요소, 뒷팬더를 뚫고 들어간 엔진 냉각용 공기 흡입구, 짧은 뒤 오버행, 차체 일체형 리어 스포일러와 뒷 범퍼를 위쪽으로 깊게 파고든 디퓨저 등은 긴 말할 필요 없이 스포츠카의 스타일 그 자체입니다. 신세대 로터스가 나오기 전 마지막 최상위 모델이었던 에보라까지만 해도 소규모 업체가 만든 차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에미라는 좀 더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2020년대에 걸맞게 만든 스타일입니다. 훨씬 더 정돈되고 강렬한 느낌이고 좀 더 비싸 보이기까지 합니다. 시승차에는 블랙 패키지가 적용되어 지붕과 사이드미러 기둥, 차체 뒤쪽 로터스 로고와 배기구 등을 검은색으로 처리했습니다. 진한 빨간색 차체와 대비되는 검은색 펜 스포크 휠과 스포크 사이로 보이는 노란색 캘리퍼의 디스크 브레이크도 시선을 끕니다. 기본 출고 타이어는 여름용 초고 성능 제품이지만 시승차에는 앞 타이어로 저소음 전기차 타이어인 한국 아이온 아이세프트를, 뒷 타이어로는 겨울용 고성능 타이어인 한국 윈터 아이세프트 에보3를 끼웠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에서 유일하게 아쉬운 점을 꼽자면 나름 긴 역사가 있는 브랜드면서도 스타일 측면에서 로터스 고유의 요소를 만들고 다지지 못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즉 로터스의 정체성은 디자인 면에서는 뚜렷하게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바로 이전 세대 로터스 차들, 즉 엘리즈나 엑시즈, 에보라와 비교하면 에미라의 도어를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은 신세계라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경주차처럼 지극히 간결한 구조에 가죽이나 스웨이드 같은 소재만 씌운 것 같았던 모습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물론 장비 구성과 배치는 여전히 간결합니다. 하지만 잘 정돈한 디자인의 대시보드와 센터 콘솔, 도어 트림, 시트 등 모든 요소가 2020년대 프리미엄 브랜드 차에 어울리는 꾸밈새와 모습을 갖췄습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모두 풀 LCD인 것도 그렇고 내장지 대부분의 질감과 조립 상태도 요즘 승용차의 보편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스티어링 컬럼 스위치나 파워 윈도우 스위치 같은 몇몇 부품은 볼보나 지리 계열 차들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이어서 모기업의 존재와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전보다 좀 더 보편적인 소비자를 고려한 만큼 실용성을 신경 쓴 부분들도 엿보입니다. 전자식 기어 셀렉터와 개폐식 커버로 덮인 시동 버튼이 있는 센터 콘솔에는 알맞은 크기의 컵홀더와 좁고 긴 콘솔 박스는 물론이고 아래쪽에도 좌우가 트인 수납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양쪽 도어 포켓도 쓸만한 크기로 마련되어 있고요. 다만 트렁크는 엔진룸 뒤쪽에만 있어서 부피가 큰 짐은 넣기 어려운데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실내 좌석과 엔진룸 격벽 사이에 기내용 캐리어 2개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엘보라에서는 간이형 뒷좌석이 있었던 공간이죠. 적재 공간이 약점이라면 탑승 공간은 에미라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턱 부분은 에보라를 연상케 하는데요. 아주 넓지도 아주 높지도 않아서 타고 내리기가 많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전동 조절 기능과 메모리 기능이 있는 시트는 헤드레스트 일체형 세미 버킷 시트인데요. 시트 쿠션은 얇고 탄탄하지만 편안하고 굴곡도 자연스러워서 답답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성격의 차에 달린 것 치고는 앉는 부분이 높은 편인데요. 그러면서도 머리 공간이 넉넉하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은 디자인 자체는 평범하지만 지름과 림 굵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센터 포지션 마크가 스포티합니다. 그 뒤에 달린 금속 재질 변속 패들은 조작감이 또렷해서 좋습니다. 스포크의 다기능 버튼은 스티어링 휠을 돌리다 보면 종종 손바닥에 눌려서 계기판에 표시되는 정보가 의도하지 않게 달라지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공기조절 장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도 조절할 수 있지만 물리적 인터페이스도 따로 마련해놔서 편리합니다. 실내에서도 아쉬운 점들은 있는데요. 대부분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픽 디자인이 간결하고 대비가 뚜렷한 점은 좋은데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에 표시되는 대부분의 글자들이 크기가 작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면 불편함이 어느 정도 상쇄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선택사항으로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뒷차축 앞에 놓여있는 V6 3.5리터 엔진은 토요타가 공급합니다. 하지만 실린더 헤드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을 로터스가 직접 손질했고 에델브록 슈퍼차저를 더해서 최고 출력을 405마력으로 높였습니다. 단종된 에보라의 마지막 버전인 에보라 400과 같은 수준의 동력 성능입니다. 시동을 걸면 특별한 진동 없이 배기음만 우렁차게 들립니다. 토요타 기반 엔진이기는 해도 달리는 동안에 엔진이 내는 소리나 회전 질감만으로는 토요타나 렉서스 차들에 쓰인 것과의 공통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특히 회전수를 높일수록 운전자 뒤통수 너머에서 요란해지는 슈퍼차저 소리와 배기음은 꽤 자극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매력적인 소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엑셀러레이터 페달은 웬만한 차들과 같은 깊이로 밟으면 충분한 힘이 나오지 않는 느낌인데요. 페달이 일반적인 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과장 섞어 얘기하자면 풀스로틀로 가속하려면 다른 차들보다 페달을 30% 정도는 더 밟아야 됩니다. 비교적 낮은 회전수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고 그 뒤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고르게 힘이 커지는 느낌이 들어서 가속하는 맛을 더합니다. 대신 회전 한계에 가까운 고회전 영역으로 가면 확실히 토크가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엔진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아이신제 6단 자동 변속기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변속 때 직결감이 있는 점은 좋습니다. 가속할 때 변속도 비교적 매끄럽고요. 대신 자동 모드에서는 종종 애매한 지점에서 변속이 이루어지고 감속할 때는 종종 거칠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부드럽게 몰 때는 운전자의 의도와 변속이 있다금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쉽습니다. 스티어링 반응은 로터스차의 전통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확하면서도 노면 느낌을 잘 전달하는 편이고 파워 스티어링도 다루기 좋은 무게가 느껴집니다. 승차감도 이런 성격의 스포츠카로는 세련됩니다. 특히 댐핑 조절 기능이 없는 서스펜션을 가지고 편안한 승차감과 민첩한 핸들링, 균형감과 안정감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코너링을 구현했다는 점은 큰 매력입니다. 이따금 속도를 줄였다가 재가속할 때 스티어링 반응과 앞바퀴 접지력이 살짝 희미해지는 것만 좀 더 잘 다듬으면 좋겠습니다. 브레이크는 페달 조작에 아주 자연스럽고 고르게 반응합니다. 속도 영역에 관계없이 제동 강도나 속도를 섬세하게 조절하기 좋고 주행 감각의 세련미를 높여줍니다. 다만 속도를 줄일 때는 정지 직전에 마치 듀얼 클러치 변속기처럼 살짝 움찔하는데요. 브레이크보다는 변속기의 작동 메커니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행 모드는 투어, 스포트, 트랙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드를 선택할 때마다 파워트레인과 배기음, ESP 제어 특성이 3단계로 조절됩니다. 투어와 스포트 모드는 간단히 전환되는데요. 대신 트랙 모드는 주행 보조 기능을 확실히 해제해야 활성화가 됩니다. 진짜 트랙에 들어갈 때처럼 작정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시승은 일반 도로에서 했기 때문에 투어와 스포트 모드만 써봤는데요. 근본적으로 스포츠카인 만큼 두 가지 모드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운전 재미는 뛰어나고 투어 모드만으로도 강렬한 느낌은 충분합니다. 400마력대 출력을 내는 스포츠카에 자동 변속기를 단 것 치고는 공인 연비가 썩 나쁘지는 않은데요. 막상 시승해보니 저속 연비와 고속 연비의 차이가 꽤 큽니다. 고속 정속 주행이 잦다면 괜찮겠지만 자동 변속기의 편리함이 돋보이는 도심에서 차를 주로 쓴다면 주유소를 자주 들러야 합니다. 주행 및 운전 보조 기능은 비슷한 가격대의 평범한 승용차들과 비교하면 부족하지만 요즘 시대에 필수적이라 여겨지는 ADAS 기능들은 웬만큼 갖춰놨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충돌 완화 기능이라고 표시되는 긴급 제동 보조 기능, 차로 이탈 경고, 사각지대 감지 기능 정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비교적 무난하게 작동을 하고 차로 이탈 경고 기능은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느낌입니다. 특이한 점은 교통표지 인식 기능이 있다는 것인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무의식 중에 과속하기 쉬운 차라는 점을 생각하면 필요한 기능이기는 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메뉴 구성과 항목 모두 간결합니다. 차에서 특별히 제어할 기능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죠. 빌트인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없어서 더 그렇고요. 터치스크린의 반응 속도나 화면 전환의 자연스러움은 훌륭합니다. 화면 표시나 애니메이션이 화려하지 않으니 당연합니다. 대신 트랙 주행을 즐기는 운전자를 위한 퍼포먼스와 랩타이머 메뉴는 비교적 화면에 크게 표시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내비게이션을 비롯해서 라디오를 제외한 멀티미디어 기능은
대부분 스마트폰 무선 연동 기능을 연결해서 써야 합니다. 로터스가 자랑하는 KF 오디오 시스템의 소리는 제대로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내로 엔진 소리가 꽤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음악을 제대로 감상할 환경은 아닌 거죠. 에미라 V6는 차 자체의 매력은 뛰어납니다. 로터스 차들이 늘 그래왔듯 여전히 다루기 좋고 몰기 재밌으면서 전에 없던 세련된 스타일과 실내 꾸밈새까지 갖췄습니다. 당장 겉모습만 봐도 2배 이상 비싼 이탈리아 브랜드 미드엔진 스포츠카들과 분위기가 비슷하고요. 다만 동급이나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스포츠카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이라고 할 만한 점이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포르쉐 718 카이멘을 빼면 우리나라에서 경쟁차로 꼽을 수 있는 이 가격대의 미드엔진 투도어 쿠페가 거의 없다는 점이 다행이죠. 정작 가장 애매한 부분은 변속기입니다. 탁 트인 도로를 달리는 시간보다 정체로 꽉 막힌 도심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면, 그리고 트랙을 달릴 일이 전혀 없다면 자동 변속기 모델을 고르게 될 텐데요. 그렇다고 모든 조건에서 다 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매력을 떨어뜨립니다. 결론적으로 에미라 V6는 로터스 브랜드의 애정이 깊은 전통적인 애호가들에게 잘 어울리고, 자동 변속기만 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수동 변속기 모델을 샀을 때의 만족도가 더 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살 수 있는 수동 로터스로서는 유일할 뿐만 아니라 자동 변속기가 주는 아쉬움을 충분히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로터스 에미라 V6 퍼스트 에디션 자동 변속기 모델을 만나봤습니다. 제이슨 유단의 류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